좋아요, 구독! 코스피입니다. SD바이오센서, GS건설, 삼성 E&A, 두산에너빌리티, HDC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이제 그 HDC 현대산업개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건설주들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. 뭐 PF 사태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인데, 유일하게 이 현대산업개발이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기타 이제 그 건설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수주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, 이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반기 때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아직까지 또 이제 미지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,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에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재무 부담도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도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, 이런 부분도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건설업을 보실 때 저는 좀 그 주택에 대한 비중이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,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이 주택 매출 비중이 한 60%가 좀 넘어가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이 최대 이제 수혜주는 현대산업개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광운대 그 역세권 쪽에 또 개발 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고, 이 규모 자체가 이제 그 동사의 어떤 연평균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유일한 그런 건설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조금 이제 건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보시기보다는 가장 대장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설 같은 경우에는 PF 리스크도 있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경향이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입니다. 시젠 엑세스바이오, 카페24, 한중 NCS, 소룩수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일단은 이제 그 리스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단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제일 강력한 게 시젠입니다.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도 또 상승을 했었고요. 최근에는 이제 엠폭스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진단시약에 이제 성공을 했다,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. 이 기업도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기타 어떠한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왔던 부분들,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지금도 상황은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사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좀 테마성의 영향으로 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또 이제 개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형단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있고, 뭐 대형주단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, 결국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실적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.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에 굳이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그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안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뭐 길게 볼 종목은 당연히 아니겠죠.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제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좀 돌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워낙에 또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많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
이런 작은 이제 이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만 이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8%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입 전에 뭐 매수가 손절가는 조금 정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!